평생 저를 챙기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지켜보던 아들은 저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오해가 어떻게 풀리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가족관계 이야기를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슬픈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의 진심을 마주했고 그 진심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이어줬습니다. 김어머니에게 아들은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혼자가 된 어머니 곁을 어린 아들이 지켜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던 아이.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날이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던 아이. 그 아이가 어머니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그대로였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고 생일이면 직접 쓴 편지를 건네던 그런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말이 잘 통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작은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틈이 어느 순간 갈등이 될 줄은. 돌잔치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마음으로 이것저것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키웠어. 요즘 애 키우는 건 너무 예민해.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 말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비난처럼, 평가처럼, 너는 잘못하고 있다는 뜻처럼. 며느리의 마음은 그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말은 며느리 가슴 깊은 곳에 긴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돌잔치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딱딱해지고 대답은 짧고 눈을 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들이 며느리 마음을 계속 핥히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말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집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눈,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는 시선, 짧게 끊어 말하는 목소리. 어머니, 오늘은 좀 힘들어서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게 들렸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쉬기도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럴 땐 이렇게 해보면 이라고 말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분명하게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은 정적 속에서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미리 연락해줘. 그 말은 칼처럼 어머니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방해가 됐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대답 없는 질문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과 오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 앞에 서면 나는 항상 잘못하는 사람 같다.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쪽은 평생 지켜온 어머니, 한쪽은 평생 지켜야 할 아내. 두 사람을 동시에 지키려면 누군가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둘 사이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카톡 창에 1이라는 숫자가 며칠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그 숫자를 바라보며 밤을 여러 번 지새웠습니다. 애가 나를 피하는 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공허함, 집안을 메운 정막, 문을 열어도 아무도 없는 현관, 외로움이 어머니를 천천히 잠식해 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혼자 죄책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아팠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 몇 주는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고 문자창을 열었다 닫고 혹시 전화가 올까? 귀를 기울이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번호는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웃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웃으며 인사할 줄 알았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힘들어해요? 어머니는 그제야 아주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틀린 사람 같다고. 어머니 앞에 서면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그 말은 벼락처럼 어머니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며느리가 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나는 항상 어머니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어머니 마음 깊은 곳을 그대로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가슴이 뜨겁게 저미는 고통.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또 다른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드님도 많이 힘들어했대요. 어머니도 챙겨야 하고 아내도 지켜야 하고 둘 사이에서 정말 많이 지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말 한마디가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조용히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도 계속 흐르고 집 현관을 열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휴대폰을 쥔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정말 그 한마디가 그렇게 아팠던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들은 그저 조언이 아니라 며느리에겐 평가로 들렸다는 사실을, 상처 줄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상처는 이미 깊이 박힌 뒤였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는 용기를 내기 위해 스스로와 싸웠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고 문자를 쓰다 지우고 다시 쓰다 지우고, 그러다 어느 밤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지만 눈물이 담긴 문장. 아들아, 미안하다. 너희 이야기 듣고 싶구나. 그 문장을 보내는데 몇십 분이 걸렸습니다. 보내고 나니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늦은 새벽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 한 줄에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어머니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발 잘 풀렸으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둘 사이에는 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써먹함, 미안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아들아, 부르려다. 목소리가 떨려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뒤 또 한 번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디선가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셋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조차 길게 느껴질 정도로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대화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두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저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놀라 멈춘 듯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말들이 가끔은 저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원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신 말들이 자꾸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늘 부족한 사람 같았어요. 말이 끝나자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아왔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걸 정말 몰랐구나. 말을 하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짧은 용서의 말에 며느리는 더 크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의 손을 천천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미안함과 그리고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서로 속마음 숨기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천천히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이어가면서 오해가 하나씩 풀려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몰랐던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세 사람의 얼굴에서 굳어있던 표정들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조금씩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요. 그 말은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년 만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다시 잘 지내보자.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고 그 말에 세 사람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이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갔습니다. 완벽하게 단번에 바뀌는 건 아니었지만 한 걸음씩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더 자주 손주 사진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번호도 다시 전화기 화면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익숙한 벨소리만 들어도 어머니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역시 마음을 많이 고쳐먹었습니다. 무언가 조언하고 싶을 때면 입술을 한번 깨물고 머릿속으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상처가 되진 않을까?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할까? 어머니의 변화는 말보다 행동에서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느낀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조심스러웠고 배려가 느껴졌고 상대방을 향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함께 준비한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예전처럼 지내보자.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예전처럼 그 말이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 순간 세 사람의 표정에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거리감이 줄어들고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들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느낌. 마침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바람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를 비추는 가로등도
오늘따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말 한마디가 다시 이어주기도 하는구나. 가족이란 결국 다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도 오해도 진심을 담은 대화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이런 가족 이야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